자, 어쨌든 이제 많은 많은 국민이 이제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네.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검찰공화국 네,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잠시 네, 네. 집무실 이전 얘기를 옮겨갔었는데요. 자, 검찰공화국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조금이라도 그 실체를 아는 분들은 진짜 네. 진심으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그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네. 에이 뭐 그죠? 네. 그렇게까지 뭐 이러면서 이런 아직 개념이 조금 그 부분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검찰 관련 공약 내놓은 것도 보면 결국 핵심은 검찰권 강화잖아요. 네. 이 검찰공화국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될 거로 보십니까? 본인이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지금 본인이 공언한 것이고 제가 몇몇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딱 끝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검찰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복 수사하겠다. 두 번째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세 번째 검찰의 인사를 독립시키고 또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동훈이를 중용하겠다. 다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죠. 이제 직할해가지고 본인이 손에 쥐고 직접 흔들겠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할 적에 그 언론도 주목했었고 늘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이제 지금 검찰의 비프 어쩌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특전사령관 이거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직할했잖아요. 자기네 하나의 후배들만 예. 임명을 하고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앞으로 인사검증은 법무부하고 경찰에서 하겠다. 그 법무부라는 게 지금 그 문밀화된 법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검사가 장악하는 법무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부처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아이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눈치를 보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 보안사, 그다음에 정보경찰, 그다음에 검찰의 그 범정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한 손에 다 모아놓고 그걸 내가 직할하겠다 이런 의미라서 굉장히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정수석실은 과거에 그 검찰을 장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기능을 가진 수석실이 민정수석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또 좀 실제로 했었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정권에 검사들이 다 따라 가서 보수 정권에서 특히 그런 게 그렇죠. 심했고. 검사들이 다 가서 민정수석이나 또 사정비서관 같은 걸 하면서 검사들이 또 많이 파견을 나가고 그걸 통해서 직접 이제 사건을 뭐 가라 멈춰라 뭐 미뤄라 지금 구속영장 청구해라 기소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지명되니까 기자들이 질문한다는 첫 번째가 수사지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던 게 당시에 큰 화제가 됐던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검찰을 이제 움직이는 어떤 통로이자 뇌수 같은 역할을 하던 거였는데 본인이 뭐 그거를 다 하면 되니까 없다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에 검찰을 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를 관리하는 게 이제 민정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지금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특별감찰관 어쩌고 얘기하던데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의 위상을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걸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없애고 본인이 저지르고 싶은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검찰을 전면에 내세워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기관의 최상부에다가 검찰을 갖다 놓고 이걸 통해서 통제하고 감시하겠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거를 그냥 노골화한 공약이다. 그리고 그걸 틀림없이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여태까지 해봤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검찰에 대한 아주 그 뭐 신뢰라 그럴까? 예. 그다음에 검사들만이 제일 똑똑하다고 또 예, 생각을 예, 할 예. 그 테고요. 선민의식.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죠. 뭐 중간에 뭐 필요 없다는 필요 거잖아요. 없죠. 지금 뭐 예. 장관 수사지휘권 뭐 이런 지금 폐지도 얘기하는 것도 네. 그 중간에 뭘 걸리적거리게 그렇죠. 그죠? 네. 본인이 이제 다 소통이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기능 어떤 효율성은 뭐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뭔가를 실천하고 절차적 할 때 민주주의나 절차적 정당성은 지금 완전히 그렇죠. 안중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네. 있겠다. 네, 네. 자칫하면 한 뭐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20년이 아니라 70년 전 아니에요? 그 이승만 정부 이래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 네. 뭐 그건 벌써 정말 말도 안 예전부터 되는- 있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수사지휘권도 뭐 아시다시피 뭐 정권에 따라 네. 사실 뭐 표면적으로 안 하더라도 뒤로 또 다 뒤로 다 했으니까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동안에는 예. 그래놓고 이제 뭐 또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검찰하고 어떤 그런 공식적인 라인을 이제 끊고 뭐 그야말로 이제 법에 의한 법대로 예, 예, 예. 그리고 수사지휘권도 그래서 이제 문서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네. 법에 규정에 정해진 대로 네.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 삼잖아요. 네. 그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그렇죠. 실제로 뒤에서 다 조율하고 뭐 그게 민정수석실이 하던 짓이었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 뭐 저도 아는 사례지만은 장관이 직접 그 수사 검사한테 직접 전화. 네, 개입하고 그렇죠. 네. 또는 그걸 청와대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 전화를 예. 받으면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총장이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 청와대에서 직거래를 한다 일부 검사들하고 네네. 자기를 제끼고 직거래한다. 예. 그랬었죠. 예. 총장들이 불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실 그건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했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가 이명박 정부, 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뭐 했는데 당시에 지금 검사들이 한동훈이가 무슨 뭐 독립성이 어떻고 뭐 수사방해가 어떻고 뭐 한참 얘기하면서 떠들 때 네. 검사들이 했던 얘기예요. 지가 했던 일은 지는 옛날에 청와대 있으면서 나한테 맨날 전화해놓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참, 이 사람들 뻔뻔한 거는 진짜. 자, 지금 저 초기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검찰이 중심이 될 거라는 뭐 예상은 누구나 지금 뭐 그죠? 다 아마 공통적으로 할 거고 언론도 사실은 뭐 이미 그런 걸 벌써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검찰 쪽에 그래도 좀 동향을 좀 아실 테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초기 뭐 검찰총장이 지금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압박 공세도 사퇴 압박도 네, 나오고 네, 이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검찰을 지금 검찰 법무부 청와대 요 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는 뭐 혹시 그 관련해서 누가 뭐 요직에 중용되거나 또는 뭐 그런 얘기 혹시 좀 뭐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윤석열 라인들이 이제 다 요직을 꽤 찰 것이고 그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중앙지검장 대검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뭐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복귀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검찰총장은 노골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강도가 높아질 것 같고 과거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거기 차장 부장들이 보였던 행태 네. 이것들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할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그걸 또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을 해가면서 그거를 정당성의 차원이나 합법성의 차원에서 지휘를 하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 마치 저쪽 편이라서 이걸 수사 방해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흘리고 언론은 또 친검 기자들은 열심히 그거 받아서서 또 선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김호수 총장이 그냥 순순히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도 나름 그동안에 차관으로 있을 때부터 소위 검찰 오적으로 지목되면서 겪은 역사가 있고 근데 그렇게 오적으로 지목될 만큼 뭐 특별히 또 그래 검찰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임해왔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본인이 또 그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설득해 가면서 적당한 타협책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총장직을 그만둔 상황에서부터 검찰 내부에 좀 보이지 않는 동요가 크게 있었잖아요. 저렇게까지는 설마 정치하려고 저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해왔을 때 저건 검찰 쿠데타라는 얘기를
제가 출마할 당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공격 내지는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색칠 이런 식으로 지네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니까 그리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아주 교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게시판이 조용해지는 현상으로 그게 드러났고 그러면서 숨죽이면서 이제 그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은 그 윤석열 라인이라는 내부 사람들이 해먹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잖아요. 반감을 네, 갖고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게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무너지니까 얼른 빨리 줄서기 작업에 들어가는 부류가 많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맹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윤석열 씨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로서 그다음에 그 같은 조직에서 뭐 이렇게 이분의 업무 스타일을 경험해보거나 이런 전현직 검사들이 예.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차례차례 이렇게 한 명 정도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검찰을 너무 난도질하는 것 같아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솔직히 그 선배님한테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과연 검찰만큼의 어떤 그 깨끗함이나 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중된 것만 빼면 그래도 좀 그 면에서는 좀 낫지 않나 그건 남겨되지 않는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이제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없애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검찰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실제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제 정부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과거 취재 과정에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토론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한번 딱 정하면 윗사람이 됐건 아랫사람이 됐건 그냥 자기 의견대로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그걸 고집하는 스타일이고 여의치 않으면 언론에다가 쭉 뿌려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를 바보 만드는 방식으로 늘 일관해왔던 분이라서 특히 하급자로서 이분을 대했던 후배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직접 수사 검사가 볼 때 내키지 않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부장이나 뭐 위에 차장이나 검사장들이랑 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건강한 조직으로서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통상의 상급자들과는 달리 이분한테는 어떤 증거나 논리를 가지고 이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쪽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배들이 해봤자 그거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거죠.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가서 읍소하는 거. 세상에 불쌍한 표정과 얼굴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이래야지 그제서야 좀 돌아보면서 왜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나마 들으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점들이 너무 걱정이 된다. 이거를 이제 검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자, 그럼 인사는 어쨌든 뭐 대통령이 뜻대로 어느 정도로 진행은 될 거는 뭐 누구나 예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총장의 거치는 뭐 이제 변수가 되겠죠.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뭐 진짜 타이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또 한번 요동을 칠 거고.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중앙지검, 동부지검이 수사를 들어가야죠. 예. 사퇴 압박 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라며.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 윤석열 당선자 뭐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